미나상 konnichiwa 조승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본어의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일본어의 형용사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어의 형용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일단 이 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나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형용사, 이 형용사를 제가 한 가지 예문으로 들어보면요. 가까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있습니다. 뜻은요, 비싸다, 높다, 높은이라고 수식을 할 때 쓰는 형용사인데요. 자, 나 형용사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키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쁘다, 아름답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나 형용사, 기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이처럼 두 가지 형용사가 있는데, 자, 얘네 두 개에 제가 각각 명사를 하나 붙여볼게요. 자, 이 가까이, 높다 라고 하는 이 형용사 뒤에, 자, 미르라고 하는 명사를 접속을 시켜보면, 자, 가까이 미르라고 해서 높은 빌딩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처럼 이 형용사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를 수식할 때의 형태가 이 원형 그대로 이의 형태로서 그대로 걸려서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형용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레다와 같은 경우에는요. 자, 명사를 한번 붙여볼 텐데요. 이 깨끗하다, 이쁘다 뭐 이런 형용동사 나 형용사인데요. 자, 이렇게 해야 라고 하는 방이라고 하는 명사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붙였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형태가 이 형용사처럼 그대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고 하는 부분이요. 나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자, 이처럼 명사에 수식될 때 나 형용사와 같은 경우에는 다가 나로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편의상 나 형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레다와 같은 이 나 형용사는요, 자, 말 그대로 형용사와 그리고 동사의 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문 한 가지 또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자, 고노헤야와라고 해서, 자, 이 방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기레다를 그대로 써서 뒤로 한번 가지고 와 보면 그렇죠. 해석을 해보면 고노헤야와 이 방은 깨끗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 그쵸. 형용사이지만 동사처럼 쓰였다라고 해서 동사와 형용사의 기능을 두 가지 다 지녔다라는 뜻에서 이 나 형용사와 같은 경우에는 형용동사라고 일본에서는 부른답니다. 자, 그렇지만요.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형용사는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가 있다라고 편의상 구분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일단 나 형용사다라고 하면 형용동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 형용사 시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두 가지 형용사 가운데서도 이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핵심 문법 첫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소노 스키야키와 오이시 데스까? 라고 해서 이 전골은 맛있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형용사와 같은 경우에는요. 특징이 그렇죠. 어미 끝이 이로 끝난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맛있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 끝에 어미를 살펴보면 자, 오이시이까지가 이 형용사겠죠. 그래서 맛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 형용사 이렇게 무엇무엇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이로 끝나지만요. 우리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렇죠. 이 뒤에다가 데스만 붙여주신다면 무엇무엇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오이시와 같은 경우에는 데스를 붙여서 그렇죠. 오이시 데스라고 하면 맛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맛있습니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가까이라고 해서 높은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 예로 하나 들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높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렇죠. 데스만 붙여서 가까이 데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붙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형용사는 정중체 데스를 붙이는 건데 자, 그러면 또 간단하게 의문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무엇입니까? 라고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했죠? 그렇죠. 문장 끝에 데스 뒤에 카라고 하는 글자를 붙였던 것 기억하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높습니다. 뭐 이런 표현 뒤에 높습니까? 뭐 이 빌딩은 높습니까? 라고 이번에는 의문문을 만들어 보면 자, 이 바로 this 라고 하는 표현 뒤에 자,
만 붙이시면 데스카라고 해서 이 형용사의 의문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면, 자, 오모시로이라고 해서 재밌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 나와 있네요. 자, 정중체로 바꿔볼게요. 그렇죠. 오모시로이 데스라고 하면 재밌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자, 그럼 재밌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카를 붙여서 오모시로이 데스까? 라고 하시면 이 형용사의 의문문 정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잘하셨고요. 자, 핵심 문법 두 번째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형용사의 부정형, 그러니까 이 형용사를 어떻게 부정 형태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소가시쿠 아리마센이라고 하는 예문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요. 아니요, 바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자, 이소가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 나와 있습니다. 자, 끝이, 그렇죠. 이로 끝나는 특징이 바로 이 형용사의 특징인데, 자, 이 형용사 한번 부정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소가시이라고 해서 바쁘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인데요. 자, 이 끝에 어미 부분을요, 부정 형태로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자, 나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읽어볼게요. 그렇죠. 이소가시쿠 나이라고 하면 바쁘지 않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부정 형태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했던 다까이도 해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다까쿠 나이라고 해서 그렇죠. 높지 않다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부정 형태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정중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 쿠나이 를 정중체로 바꾸어서 뭐뭐 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부정형 정중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간단합니다. 이번에는요, 쿠나이 뒤에 데스만 붙여주시면, 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읽어보면, 이소가시쿠 나이 데스라고 해서 바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정중하게 이 형용사를 부정하는 표현이 되는데요. 자, 같은 뜻으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쿠 아리마센 도 마찬가지로 이 쿠나이 데스와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소가시쿠 나이 데스, 이소가시쿠 아리마센 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부정 형태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만나본 이 핵심 문법 두 번째 표현 이에라고 해서 먼저 아니요라고 해서 부정을 한번 했고 이소가시쿠 아리마센이라고 하는 표현 자 이렇게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변화했다는 것 여러분들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부정 형태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다까이가 있는 김에 마찬가지로 이 쿠나이 데스와 쿠 아리마센을 붙여서 부정 형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까이 데스가 원래는 그쵸 높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는데요. 자, 부정 형태로 바꿔보면 다까쿠 나이 였는데요. 그쵸 데스까지 붙여서 다까쿠 나이 데스라고 하면 높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정중하게 부정을 하는 표현이죠. 같은 표현 다까쿠 아리마센이라고 하면 높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형용사 이 다까이의 부정 형태의 정중하게 말하는 표현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이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이 좋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쓰는 바로 이 형용사인데요. 자, 우리도 어떠한 물건을 가리켜서 좋네요, 이거. 라고 한다든지, 이런 표현들 쓰실 텐데, 자, 일본어에도 이처럼 좋다를 말하고 싶을 때 쓰는 이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똑같이 이로 끝나는데요. 자, 두 가지 뜻 다 좋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좋네요 라고 할 경우에는 이 뒤에 데스를 붙여서 이 데스, 요이 데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이 형용사를 우리가 부정형으로 지금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 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부정 형태로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요. 자, 이라고 하는 표현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쿠 나이 데스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요. 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쵸. 이쿠 나이
데스라고 해서 마치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말고, 자, 이 요이라고 하는 표현을 선택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꿔볼게요. 그렇죠. 요이가 요크나이, 요크나이 데스 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 되니까는요. 일단 좋다라고 하는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 요이와 이가 있는데, 자, 쿠나이 라고 해서 부정 형태로 바꿀 경우 쿠나이 데스, 그 아리마생을 붙일 경우에는 이라고 하는 좋다의 이 형용사 쓸 수 없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셔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점 기억해 두시면서 핵심 문법 세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 형용사의 기본 형태와 그리고 정중체 데스를 붙여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이 형용사의 부정 형태 만나보셨는데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형용사, 이 형용사의 과거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문은요, 료코와 다노시카타 데스까? 라고 해서 여행은 즐거웠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형용사의 과거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노시라고 하는 이 형용사 나와 있네요. 어떠한 상황에서 즐겁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 다노시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씁니다. 우리도 뭐 어떤 상황에서 영화를 보거나 뭐 즐거운 재밌는 걸 할 때 재밌어 이런 표현 쓰실 텐데요. 바로 그때 쓰는 이 형용사가 이 다노시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이 형용사 과거 형태를 만들 경우에는요. 이를 갔다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이 다노시까지만 살리셔서 재밌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읽어볼게요. 그렇죠? 다노시갔다 라고 하면 즐거웠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과거형의 그러한 형태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온 김에 이번에도 과거형의 정중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재밌었어요 라고 하는, 재밌었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형 정중체 한번 만들어 보면, 그렇죠. 이제는 감 잡으셨을 거예요. 이 뒤에다가 데스만 붙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다노시갔다 데스라고 하면 재밌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과거형의 정중체 표현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정형, 과거형에서도 부정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실 텐데요. 자, 이번에는요. 과거형에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과거에 뭐뭐 아니었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재미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경우에는 나갔다라고 해서 조금 전에 갔다로 변화를 시키면 이 형용사의 과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 형태 중에서도 부정형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경우에는 이처럼 나갔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자, 읽어볼게요. 다노시쿠 나갔다. 그렇죠. 즐겁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과거 부정문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부정 마찬가지로 또 정중체로 바꿔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간단합니다. 나갔다 데스. 이 데스를 또 붙이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다노시쿠 나갔다 데스 라고 하면 재미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 외에도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리마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응용해서 자, 데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데스의 과거형이 바로 이 데시다인데요. 우리 아리마생이라고 하는 표현 뒤에 이 데시다를 붙이면요,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의 과거 형태를 부정하는, 또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읽어볼게요. 다노시쿠 아리마센 데시다. 다노시쿠 아리마센 데시다 라고 하면 즐겁지 않았습니다. 재밌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정중하게 이렇게 이 형용사 부정을 해서 말하는 표현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해본 김에 한 가지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히로이라고 해서 넓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로 한번 형태 변화시켜 볼게요. 자, 넓다라는 표현, 넓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렇죠. 히로카타
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그렇죠? 갔다로 바꾸시면 되겠고 정중하게 말해볼까요? 그렇죠? 히로갔다, 데스만 붙이면 정중하게 과거 형태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었죠. 자, 이번에는요. 부정 형태인데 과거형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히로그 나갔다라고 하면 그렇죠? 넓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이번에는 부정 형태 중에서도 과거형 정중체 가볼게요. 그렇죠? 히로그 나갔다 데스라고 하면 넓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표현 히로그 아리마센 데시다 라고 하면 넓지 않았는데요. 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 자, 여러분 감 잡으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핵심 문법 세 번째 표현은요. 료코와 다노시카타 데스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셨죠? 이 다노시라고 하는 이 형용사 과거 형태로 바꾼 다음에 데스까 붙여서 였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문의 표현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형용사의 연체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첫 부분에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원래 명사와 우리 명사를 연결할 때에는 어떠한 조사를 썼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바로 no라고 하는 조사를 써서 우리 두 개의 명사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일본어 책이라고 할 경우에는 일본어라고 하는 명사, 니혼고 와 그리고 이 홍이라고 해서 책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노라고 하는 조사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형용사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로 끝나는 특징이 있다. 이 형용사와 같은 경우에는 어미 끝이 이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형용사는요. 뒤에 명사가 올 경우에는 그대로 변화시키지 않고 수식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재미있다라고 해서 오모시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와 그리고 책, 조금 전에 우리 일본어 책에서 썼었죠. 홍이라고 하는 이 명사 두 가지를 연결을 할 경우에는 그대로 해서 그렇죠. 오모시로이 홍이라고 하면 재미있는 책 이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왜 이 형용사인지 이제는 감이 오셨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핵심 문법 네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일단 형용사 여러 가지 형태 만나보셨어요. 긍정문, 부정문 어떻게 만드는지 자, 배워보셨는데요. 마지막은 이 형용사를 각각 연결할 때 어떻게 어미가 변화하는지 형용사의 연결형 배워보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형용사를 활용을 해서 부사형을 만들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잠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용사 우리 여러 가지로 형용사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빌딩은 지금 빌딩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예문을 들었는데요. 높고 넓습니다 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형용사를 우리도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예문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이라고 해서 자, 싸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자, 오이시라고 해서 맛있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럼 싸고 맛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형용사, 이 형용사를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어미 끝을 간단합니다. 쿠테만 이렇게 바꿔주신다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해볼게요. 그렇죠. 야스쿠테 오이시라고 하면 싸고 맛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위치 바꾸어서 맛있고 싸다라고 연결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렇죠. 간단하죠. 오이시쿠테 야스이 라고 하면 이렇게 형용사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까르이 자, 밝다라고 할 때 쓰는 이 형용사고요. 자, 이라고 해서 우리 조금 전에 배웠었죠? 좋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 두 가지를 연결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아까르크때 이라고 하면 밝고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처럼 이 쿠테로 형용사를 연결을 시켜서 이제 우리는 형용사를 연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처럼 이 태로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이 연결되는 부분을 이 형용사의 태형이라고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요, 태형이다라고 하면 아, 연결시켜라 라는 의미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이 쿠테라고 하는 표현 제가 조금 전에 단순히 연결을 시킬 경우에는 이처럼 쿠테를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쿠테가 쓰였을 경우에는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무엇 무엇 하고라고 해서 단순히 연결하는 표현을 배워보셨는데요. 자, 아까루쿠테 이 데스라고 지금 핵심 문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식당은 밝아서 좋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물론 밝고 좋습니다 라고 단순 연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쿠테와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연결을 시키면서 또 원인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가르크테이 데스라고 하면 밝아서 좋습니다. 내가 이 식당 자주 오는 이유는 말이야 어둠침침한 게 아니라 정말 밝아서 좋아. 이런 뉘앙스로 이 쿠테의 원인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형용사의 부사형이 나와 있는데요. 자, 간단합니다. 이 형용사 끝이 이로 끝나는데, 이 부분을요, 쿠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예문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들어보면, 자, 하야이라고 해서 우리 빨리빨리 뭐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빠르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인데요. 빨리 무엇 해라 라고 부사처럼 이 형용사를 쓰고 싶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이 이라고 하는 부분을 쿠로만 바꾸시면 하야쿠 그 다음 뒤에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혹은 하야쿠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빨리빨리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처럼 쿠 라고 해서 이제 빨리라는 부사 형태로 쓰는데요. 이처럼 이 형용사의 부사형을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그렇죠. 이를 쿠로 바꾸기만 하면 바로 부사형이 된다는 것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이 형용사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오늘 배우실 내용을 토대로 저와 함께 문형 연습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형부터 보겠습니다. 학교와近いですか? 라고 하는 의문부부터 나오는데요. 학교라고 해서 학교라고 하는 표현이죠. 近いですか? 라고 해서 가깝습니까? 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활용을 해서 데스까? 라는 표현 붙여서 씁니까? 라고 정중하게 질문을 하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대답은요. 하이, 학교와 近いです라고 해서 이 형용사 우리 정중체로 바꿀 경우에는 그렇죠. 이 뒤에 데스만 접속을 시켰으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센세라고 하는 표현과 세가 다가이라고 해서 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세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 뒤에 가라고 해서 키가 높다, 이 다가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활용을 해서 선생님 키가 크다라는 표현으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센세와 세가 다가이ですか? 센세와 세가 다가이ですか? 자, 대답하셨나요? 하이. 先生は背が高いです. 하이. 先生は背が高いです. 라고 하시면 선생님은 키가 큽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잘하셨고요. 밑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この紙は白いですか? 라고 해서 이 종이는 하얗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문 나와 있는데요. 자, 대답은요. 이에 시로크 아리마센 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 형용사의 부정 형태를 만드는 그러한 문형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형용사의 부정형 만드는 방법 기억하시죠? 이처럼 그 아리마생 혹은 그 나이데스로 정중하게 이 형용사 부정할 수 있었던 것 기억 되살리시면서요. 자, 그러면 제가 아노이로라고 해서 저 색깔 그리고 그로이라고 해서 검정 을 뜻하는 까맣다라는 이 형용사를 써서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대답해보세요. 자, 아노이로와 그로이 데스 까? 아노이로와 그로이 데스 까? 자, 이에 대한 대답은 잘하고 계시죠? 자, 이에 그로크 아리마센. 이에 그로크 아리마센. 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표현 쿠나이 데스로도 대답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같은 걸로 해볼게요. 아노이로와 그로이 데스 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경우에 그렇죠? 이에 그로크 나이 데스 라고도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셨으면 좋겠네요.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스가크라고 해서 수학이라고 하는 표현과 자, 오모시로이.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재밌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활용을 해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수학과 오모시로이 데스 까? 그렇죠? 수학과 오모시로이 데스 까? 자, 이에 대한 대답은 이에 오모시로크 아리마센. 이에 오모시로크 아리마센.
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자, 같은 표현으로 쿠나이 데스로 한번 부정을 해볼게요. 이에 오모시로쿠 나이 데스. 이에 오모시로쿠 나이 데스 라고 해도 같은 표현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형 연습으로 가겠습니다. 아노 미세와 야스카타 데스까? 라고 해서, 자, 저 가게는 쌌습니까? 라고 해서 이 야스이, 싸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활용을 해서요. 자, 과거형으로 정중하게 질문을 하는 표현이었죠. 자, 야스이 뒤에 카타 데스까를 붙여서 쌌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표현 나와 있고요. 대답은 이에 아마리 야스크 나카타 데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의 과거형 부정하는 그러한 표현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소노 가방이라고 해서 그 가방 그리고 어머이 무겁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 각각 활용을 해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과거로 부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노 가방와 오모카타 데스까? 소노 가방와 오모카타 데스까? 그렇죠. 그러면 그 가방은 무거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문인데요. 자, 대답은 이에 아마리 오모쿠 나카타 데스. 이에 아마리 오모쿠 나카타 데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마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해석은 그렇죠. 그다지 뭐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 표현은요. 주로 그다지 무엇 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그렇죠. 되게 뒤에는 부정 형태의 문장이 많이 따라옵니다. 여기서도 보셨다시피 아마리 야스크 나카타 데스 혹은 아마리 오모크 나카타 데스라고 해서 그다지 무엇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만나보셨죠. 그러니까 이 아마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아 뒤에 부정 형태가 대충 오겠구나 정도로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오스시라고 해서 초밥이라고 하는 명사와 오이시, 자, 이 형용사 활용을 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 이 오스시라고 하는 단어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이처럼 명사 앞에 오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조금 더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물이라고 하는 단어, 그렇죠. 일본어로는 미즈,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예를 들어서 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미즈 쿠다사이라는 표현은 많이 안 씁니다. 앞에 이 명사 앞에 오를 붙여서요. 오미즈 쿠다사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요. 마찬가지로 스시라고 하면 초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오를 붙여서요. 오스시라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정중한 그런 느낌이 드는 명사로 바뀌게 된답니다. 여기서는요, 오스시, 초밥, 그리고 오이시를 써서, 자, 오스시와 오이시카타 데스까? 라고 하면, 그렇죠. 초밥은 맛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그다지 무엇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 써서, 그렇죠. 이에 아마리 오이시쿠 나카타 데스. 이에 아마리 오이시쿠 나카타 데스 라고 하면 그다지 맛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 그렇죠.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문형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야스이라고 해서 싸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와 그리고 오이시라고 해서 맛있다라고 하는 우리 수업 시간에 또 다루었던 이 형용사 나와 있는데요. 자, 감 잡으셨을 거예요. 이 두 가지 형용사를 각각 연결을 시켜서 이 형용사의 태형으로 만든 다음에 뒤에 문장 끝에 데스를 붙여서 입니다로 마무리를 하는 문형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야스쿠테 오이시 데스라고 연결이 됐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 기억을 되살려서 오키이라고 하는 표현, 크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와 아마이라고 해서 어떠한 것이 달다라고 해서 미각적인 그러한 표현을 할 때 이 아마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쓰는데요. 이 두 가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大きくて甘いです。大きくて甘いです라고 하면 마치 무슨 케이크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하는 것 같죠. 이게 달고 큽니다. 혹은 뭐 무슨 맛있는 빵이 있다라고 하면 그 빵은 크고 달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바로 이大きくて甘いです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자,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츠이라고 해서 덥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와 가라이라고 해서 맵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쓰는 이 형용사를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그렇죠. 아츠쿠테 가라이 데스. 아츠쿠테 가라이 데스 라고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죠. 자, 이 형용사
연결을 시키고 싶을 때에는 이를 쿠대로 바꾸고 붙이면 됐었는데요. 자, 이 아쯔이와 가라의 위치 바꿔보면 그렇죠. 가라 쿠대 아쯔이 데스 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응용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의 문형 연습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뵐게요.